오늘 가져온 제품은 저번에 개봉기로 소개해드렸던 오포 파인드 X입니다. 이 제품의 스펙은 스냅드래곤 845, 램은 8기가, 배터리는 3730mAh고요 6.4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해상도는 1080-2340, PPI는 401, 19.5대 9 비율이고요 전면 카메라는 2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고요 하나는 1600만 화소, 하나는 2000만 화소, OIS 기능을 가진 듀얼 카메라입니다. 색상은 블루와 퍼플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구매했던 색상은 퍼플이죠. 듀얼심을 지원하고 무게는 186g입니다. 가격은 $960고요 한화로 1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2018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슬라이드 카메라입니다. 방금 보셨죠?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3D 얼굴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제 얼굴 데이터가 중국으로 갈 것 같은 불안함 빼고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얼굴 인식 때문에 전면, 후면 어디에도 지문 인식 버튼은 없습니다. 무조건 비밀번호 아니면 얼굴 인식 두 가지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3.8%입니다. 참고로 아이폰 XS 맥스가 84.4%예요. 하지만 이 기능을 위해서 생긴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슬라이딩 카메라의 내구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흔들면 벌써부터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이쪽에 먼지가 계속 낍니다. 주머니에 넣었다 빼면 항상 먼지가 있어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파손 방지를 위해서 꾹 누르면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이 슬라이딩 카메라 때문에 방수 방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방수 방지는 포기하면서까지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저처럼요. 뒷면을 보면 테두리에 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빛을 받을 때마다 오묘하게 빛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위쪽은 이렇게 움푹 파인 디자인이고요 아래쪽도 움푹 파여 있어요. 여기에 심카드는 듀얼 심카드를 지원하고요 3.5파이 이어폰 구멍이 없죠. 대신에 젠더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원 버튼, 측면에는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들이 살짝만 눌러도 너무너무 잘 눌려요. 그래서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면 정말 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매우 유니크한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슬라이딩 카메라 유격, 내구성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밝기를 최대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밖에 나가서 햇볕이 쨍쨍한 곳에서 사용을 해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뭐 여기다 종이를 붙여놓은 수준이에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깔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테두리에 엣지까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요게 아이폰 XS, 요게 오포의 파인드 X입니다. 보시면 둘 다 엄청나게 밝은 수준이라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를 가리기 힘들어요. 얘는 노치가 있죠? 근데 얘는 노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보다가 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측면 베젤도 오포 파인드 X가 훨씬 얇습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 만지면 미래 핸드폰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삼성에서 이번에 11월에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하죠. 그 제품에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미래적인 디스플레이를 가진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라이딩 카메라가 동작할 때 모터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사운드에 들어가신 다음에 카메라 UR의 슬라이드 사운드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러가지 소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기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기계식,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없음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샘플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XS 최신 기종과 비교했을 때에도 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전면에도 아까 이 얼락에 사용하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4K 효과를 적용해 주는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4K 효과를 적용해 주긴 하는데 머리카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머리카락까지 다 블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낫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했는데 거의 한 20-30% 정도 남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계속 사용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20-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용량이 3730mAh이기 때문에 다소 핸드폰이 무겁긴 하죠. 그래도 아이폰 XS 맥스의 200g이나 요 레이저폰, 이거 제가 곧 리뷰할 건데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게 거의 220g이었나? 그 정도 되는데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핸드폰 하다 떨어지면 코뼈 나갈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거의 최고 성능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느리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버벅임 없이 항상 모든 게임들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발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인터넷 브라우징만 해도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 정도의 발열이었고요. 게임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슬라이딩 모터를 탑재하다 보니까 발열을 신경 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이 기본 런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꾸게 해놓은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앱 런처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없고 별다른 기능도 없는데 이걸 무조건 이것만 쓰도록 막아놨어요. 거기에 알림이 더 문제예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알림이 무조건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여기 알림에 들어가서 알림 관리에서 개별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이거를 다 설정해줘야 됩니다. 그냥 알림 허용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카톡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던데 7개 다 들어가서 이거를 다 설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도 열에 한 번은 누락이 돼요. 원인을 저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해외 매체에서도 알림이 누락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업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연락이나 이런 게 알림이 안 온다? 그럼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블 탭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는 건 굉장히 편리하고요. 들어올려서 깨우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옵션에 전원 버튼을 눌러 잠금 해제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버튼을 눌러서 깨우면 바로 그냥 슬라이드 팝업 카메라가 올라와서 잠금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문제가 뭐냐면 주머니에서 자꾸 요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일반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는 정말 최고고 성능도 최고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정말 쓰레기예요. 거기에 중국제 폰이다 보니까 여기 핸드폰에 백도어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계속 가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메인폰으로 사용하진 않고 서브폰으로만 사용을 했고요. 가격대도 $960니까 한국에 오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면은 선택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XR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 돈을 가지고 중국 회사의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중국제 스마트폰이라는 불안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런처 바꾸는 것만 빼고요. 앞으로도 시장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샤오미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그것도 여기 전면에 카메라가 없고 올라오는 방식인데 얘는 모터로 올라오지만 걔는 뒤에서 슬라이드 폰처럼 이렇게 올리면 뒷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고요. 아직 오진 않았는데 다음 주 중에 올 것 같아요. 그거 오면은 한번 요 방식이랑 그 방식이랑 뭐가 더 좋을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볼 때마다 답변 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